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소송을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은 법원에서 안내하는 민사 항소심의 소송 절차를 같이 읽어드리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이제 법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항소심 소송 절차 진행 관련해서 반드시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새로 신청하고 싶은 증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증거로 채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결국은 내가 입증해야 되는 요증사실, 즉 요건사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적합하다고 생각될 때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신청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한다라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 2회의 재판 기일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첫 변론기일 이전에 모두 다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 신청을 하면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의하라고 밝히고 있네요. 자, 항소 이유와 반박 준비 서면의 제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소 이유를 쓸 때는요,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투는 취지다라고 써달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정확하게 써서 내셔야지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다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을 한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항소심에서 감정이나 사실 조회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데 준비 서면과 함께 제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내가 증거 신청이라던가 감정 신청, 사실 조회를 신청하고 싶은데 왜 그것을 신청하는지가 불분명하면, 그리고 내가 입증해야 되는 것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그 신청은 불채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 필요하다, 사실조회가 필요하다, 혹은 문서송부 촉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입증하고자 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준비서면을 통해서 먼저 밝히고 나서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감정신청서, 사실조회 신청서를 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박 준비 서면과 관련해서는 1심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요, 자신의 견해를 조목조목 특정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의 사전 일괄 제출이라고 해서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한 번에 미리 다 제출을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가 너무 많아진다 싶으면 그 증거가 과연 어떤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 설명서 등도 함께 제출하면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이건 상대방이 나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밝히는 서류다 라는 그런 식으로 증거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증인 신청하는지는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에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술 변론과 관련된 유의사항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유의사항인데요, 소송 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곧바로 신고를 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라던가 송달 주소 변경 신청서 등의 적절한 양식으로 내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정보에 대해서 충실하게 법원에 알리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송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실제로 변호사인 대리인들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재판기일 기준으로 7일 이전에
준비 서면을 제출하라고 보통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준비 서면을 내면 실제로 재판이 지연되고 제대로 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판사님들이 가급적 7일 이전에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는요, 1심 재판과 달리 가족이나 임직원에 의한 소송 대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소심을 진행하는데 대리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호사님이 과연 항소심에서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를 잘 물어보시고 신뢰가 간다, 그리고 그 전략이 나와 뜻이 통한다 싶을 때 그때 선임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 부분도 이제 자주 일어나는데 1심에서 이긴 사람에게도 법원은 일부 양보를 하라고 하면서 화해 공고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과연 그 화해 공고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실제로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비록 당신이 1심에 이기기는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그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해 공고하는 거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재판부의 뜻을 재빠르게 캐치를 해서 필요하다면 재판부의 화해 공고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약 쟁점 정리 서면을 제출하라라는 양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1심 판결에 대한 의견이라고 해서 사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법률적 판단에 대한 부분을 다툴 수 있다라고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 신속한 판결, 혹은 서면에 의한 주장 및 증거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 혹은 조정을 원한다, 화해를 원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문서를 확인하셔서 가급적 여기에 맞게 충실하게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언제든지 제 사무실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